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정연이 글작가 서이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전 질문 들어온 것도 그렇고 좀 자료조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IP와 자료조사를 조금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조사에 대한 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최근에 연재를 했었고 지금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있는 웹툰 정연이는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연재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준비 기간은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게 2018년부터였고 2019년에 4월에 연재를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정연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이름이 윤정연이에요. 이 친구가 1950년대를 배경으로 여성극극이라는 어떤 창극 장르에 도전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여성극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 분이 이제 박록주 명창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박록주 명창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우리말로 창을 할 수가 있겠다, 드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의 남성 국악인들이 이 국악의 판세를 딱 잡고 있어서 여성 판소리 창자분들, 명창분들을 이제 화초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제 소리꾼들은 여성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생 아니냐라고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박록주 명창이 거기에 좀 부당함을 느끼고 여자들만 따로 모여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처음 만들게 된 것이 여성국악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국악 동호회가 1948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으니 뭔가 해서 올리자,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의견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옥중화라는 여성국극을 만들어 올리는데요. 이 옥중화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 것 같으세요? 폭삭 망합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박록주 명창이 들였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록주 명창은 본인의 집을 이제 담보 잡아서 큰 돈을 빌려서 다시금 극을 올리는데 햇님 달님이라는 극입니다. 이제 그 극을 시작으로 여성극극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여성극극의 인기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요 오른쪽에 있는 임춘행 배우입니다. 임춘행 배우는 처음에는 본인이 남역을 하는 것에 그렇게 즐겁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즐겁지는 않았는데 연기를 하는 모습이나 창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당시 임춘행이 나오는 극은 모조리 매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사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기마경찰까지 동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극극은 5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다가 60년대 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쇠퇴된 장르가 되고 맙니다. 이제 여성극극은 대표적으로 이런 배역들, 이런 정형화된 배역들이 있는데요. 은어로, 일본어가 섞인 은어로 조금 그 배역들을 가리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니마이라고 하는 역은 이제 춘향전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몽룡이나 성춘향에 해당하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게 중심이 되고요. 이 니마이의 여자 주인공을 탐내는, 그리고 남자 주인공과 싸우는 역할이 가다키입니다. 남성 악역 역할을 맡는 캐릭터이고요. 보통 소리를 안 해도 되는 역할이어서 소리하지 못하는 좀 소리에 서툰 배우들도 맡을 수 있었고요. 변사또 같은 역할이 가다키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쌈마이라고 해서 감초 역할, 그간에서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방자 같은 역할을 이제 쌈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할들을 바탕으로 여성 국극은 당시 전후이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있던 한국 사람들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담이나 전설, 설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연출을 했고요. 그 안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들 위주로 그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자료 조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죠. 그쵸? 1950년대를 바탕으로 했던 극이고, 그때 당시에 영상이 있을 리도 없고, 기록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살짝 끊고 가자면 어떤 작품이 IP 확장하기에 좋은 작품일까를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를 가진 작품이 IP 확장하기에 좋겠죠. 혹은 우리한테 익숙한 서사, 신데렐라 서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권선징악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서사가 IP 확장하기에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년이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건 뭐 나만 즐거우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정년이는 영상화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일단 50년대 시대극이고 그 안에서 극중극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배우들이 춤도 배워야 되고 소리도 배워야 되고 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년이의 큰 특징 중 하나라면 헤테로 로맨스가 없는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남성 배우를 기용할 수 없다는 게 영상화에서는 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IP로 확장하기 결코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창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 좀 작품이 볼 레이어가 두터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정년이라는 작품 안에서 다양한 독자들이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겹겹의 층이 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을 따라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주인공이 다른 인물들과 얽히고 설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보실 수 있고, 나는 극중극을 볼래, 이 작품에서 여성극극을 다루는 모습을 볼래 라고 했을 때 다들 그런 독자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맥락들이 있거든요. 즉 정리하자면 정년이는 좀 풍요로운 작품이었다, 조금 읽을 만한 결이 많은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려니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작품을 조금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인풋을 넣는다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다든지. 저는 작품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자료조사, 취재가 작품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 전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 작품에 필요한 자료만 찾자와
최대한 뭐가 필요한지는 지금 모르겠고 많이 보자가 있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필요한 작품만 보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필요한 자료만 보자. 그럼 최대한 많이 보자. 네, 이 강연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최대한 많이 보자가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자료만 찾아서 보자라고 하면 일견 이게 효율적이게 느껴지지만 작품을 쓰려고 하면 자료가 없는 상태라 뭘 써야 될지 이 소재가 대체 무엇인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없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많이 보고 작품을 쓰게 되면 내가 쓰는 작품 안에 자료가 속속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자료 조사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로 논문을 쓸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조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선행작품 조사를 조금 해야겠죠. 첫 번째로. 레퍼런스 체크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SF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SF 기획안을 들고 나왔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안 봤어요. 킨 같은 것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내가 어떤 장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것이냐 정했다면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들을 체크하면서 내 작품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장르나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백화물의 어떤 바이블 같은 작품이죠.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같은 작품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여자 아이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기에 있어서 어떤 구조로 가면 좋을까를 살펴봤었고, 지금 나루토도 아래에 있는데 나루토도 그렇고 유리 가면도 그렇고 어떤 두 명의 청소년이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꾸릴 때 에피소드를 어떻게 쌓으면 좋지라는 구조적인 면에서 참고를 했고요. 여성국극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선행에 있었습니다. 왕자가 된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되게 좋은 작품이라 여성국극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세대 여성국극 배우분들과 그 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여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춘행전이라는 이제 종이 만화 시절에 만화책이 또 연재가 됐었습니다. 전진석 작가님이 글을 담당하셨던. 그래서 임춘행,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국극의 왕자인 임춘행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있어서 또 열심히 참고를 했고요. 인물 면에서 참고할 만한 작품을 또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정년이에 나오는 허영서라는 캐릭터는 이제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금영 캐릭터를 좀 많이 참고한 편이에요. 자존심 세고 자기 가문 사람들이 이미 필드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는 여자아이. 그런데도 그걸 어떤 편법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면에 있어서 금요일 같은 캐릭터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작품에 어울리는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논문이나 책, 잡지, 신문 같은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 자주 보시나요? 앞에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학구적이시고요. 저는 논문은 잘 안 봅니다, 사실. 논문 잘 안 보고 친구들이 이제 논문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거든요. 사실 여성국극에 대해서도
친구가 논문 하나 읽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 하고 줘가지고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재를 잡으셨으면 논문 사이트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좋은 논문을 한 편 찾아내시면 바로 뒤에 참고 문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이 노다지입니다. 이 참고 문헌에 신문, 잡지, 논문, 단행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를 뽑아서 내가 보기만 해도 이 연구자가 몇 달,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걸 쏙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웹툰 작가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남의 성취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요거는 사이트에 가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찾아야 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웹툰 작업을 하시려면. 저도 이제 그림 작가님이랑 이미지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당연히 구글링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어 검색으로는 검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로 검색을 하시면 의외로 소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지금 1950년대 한국을 검색했을 때의 일본어 검색 부분과 영어 검색인데, 영어로 검색했을 때는 6.25 전후이기 때문에 전후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미군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근데 일본어로 검색을 했을 때는 거기에 반해서 50년대 문화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또 저는 영화도 좀 많이 참고했어요. 50년대 생활상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영화 작품들, 자유부인 같은 작품을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보다 모던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장점에 가거나 반짝거리는 네온사인이 있는 길거리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거 작품에 써먹을 수 있겠다 캡처를 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있겠는데요. 인터뷰는 일단 대상자 선정 및 컨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직접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은 잘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세심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중하게 메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터뷰 질문지는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이런 인터뷰이구나 이해하고 준비하고 오실 수 있게 하시면 좋고요.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꺼내오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금 물어보시면 좋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물으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풍성한 답변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드릴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걸 보내드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웹툰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여쭤봐야 합니다. 만약에 인터뷰이 분이 이거는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셔야 하고, 또 페이를 꼭 지급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대상자와 컨택을 하실 때 미리 어느 정도 페이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서로 불안함 없이 인터뷰를 잘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분배를 좀 잘못해서 뒷부분이 빠르게 호다닥 지나왔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료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년이 준비할 때 자료에 집착을 엄청 했어요. 자료에 집착을 엄청 해서 정영 작가님, 이제 여성국극을 오래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 쫓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왜 주겠어요? 처음 보는 애한테. 안 줘요, 당연히. 당연히 안 주시는데, 대신 정은영 작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비어있는 부분은 좀 상상력으로 메꾸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자료 주기 싫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드는 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리고 50년대 여성국극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조금 내려놓고 내가 만드는 것이 픽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여성국극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잘 배분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번갯불에 콩고먹듯 정리가 됐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